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품 1학년 2학기 다면체와 회전체 핵심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다면체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거든요. 다면체라는 것은요, 뿔이나 각기둥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육각뿔, 사각기둥, 삼각뿔대, 직육면체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하면 돼서요. 답이 4개고 원기둥이랑 구는 회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은요. 다음 중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의 합이 20인 것은 했거든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삼각뿔은 꼭지점이 4개고요. 면도 4개가 돼서 8개 되는 거고 2번. 사각기둥은요. 꼭지점이 8개, 면은 6개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하면 1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육각뿔대 이렇게 돼서 육각뿔대는 육각뿔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12개고요. 면 같은 경우는 8개 이렇게 해서 합쳐주시면 20개인 거니까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V, 모서리의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할 때 V-E 더하기 F 물어봤는데 이거는 항상 2로 정해져 있거든요.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를 뺀 다음에 면을 더해주는 게 항상 2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2가 되는지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7, 8, 9, 10, 11, 12, 13, 14이니까 V는 14이고요. 모서리의 개수 세볼게요. 자, 모서리의 개수는 요거 일일이 선 세면 되거든요. 요거 선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이고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돼서요. 모서리는 이거 하나 뺐네요. 21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면의 개수는 6개 면에다가 요거 3개 더해줘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빼기 21 더하기 9 하면 답이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4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은요.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가 A개, 정팔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B개, 정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C개라고 할 때 A-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요거는 공식을 외워주시면 좀 좋아요. 사실 뭐 매번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 6개, 정팔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4개고요. 정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래서 6-4 더하기 12 해가지고 요거 2에다가 12 더해주면 14 되거든요. 요거 표를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정팔면체까지는 어떻게 그려줄 수 있거든? 그래서 정20면체를 내가 그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왜 이게 이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 아니고 암기를 안 한 거니까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 있는 개념 센 표를 보고 오셔도 되고 일품 앞쪽에 그 위에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에 적혀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와서 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은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다면체는 했어요. 각 면의 모양은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중에 될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랑 정12면체는 지워버리고 모서리의 개수가 12개이다 했는데 이거 조금 전에 4번 문제에서 모서리의 개수 12개인 게 정20면체인 거 보고 왔거든요. 모서리의 개수가 12개가 아니라 꼭지점의 개수가 12개인 걸 보고 왔구나.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가 12개인 건 정팔면체겠죠. 이거 정팔면체는 내가 그림 그려줄 수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서 직접 세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4개, 가운데 4개, 밑에 4개 되니까 12개 맞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정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 모서리가 12개가 아니라 이거 꼭지점이 12개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급하게 읽었어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은요. 정사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했거든요. 기억은 여기 지금 여기서 얘랑 얘랑 점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점이 만나니까 이거 딱 접히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가능한데 니은은 이 면이랑 이 면이 겹쳐요. 아 이거 뒤에 혹시 큰 그림이 있나? 잠시만. 아 여기 있네. 니은은 기억은 가능하다 그랬고 니은은 이 면이랑 이 면이랑 접어보면 여기 쓱쓱해서 접어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그럼 여기 이제 옆면이 여기 붙어있는 게 이쪽 면이거든. 이 면이랑 여기랑 딱 겹칠 수밖에 없어서 얘는 겹치는 면이 있어서 안 돼요. 겹치고 비는 면이 생겨서 니은은 안 되고 디귿은 제일 쉽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면 딱 두고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접어 올린 거지. 이렇게 접어 올린 거죠. 뭐 이렇게 위로. 그럼 딱 정사면체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이 기역 디귿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 때 B와 겹쳐지는 점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겨냥도를 그려서 해주시면 좀 좋거든요. B와 겹쳐지는 점 물어봤는데 넘어와서 볼게요. 큰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서요. 이제 이게 조금 생각을 하고 접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 면이나 갖다 쓰면 헷갈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BM, CD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면 이 보이는 거를 딱 순서대로 갖다가 써야 안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BMCD를 여기다 써야지 뭐 이거를 거꾸로 해서 BMAN이라고 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니네가 하다가 스스로 헷갈리거든. 그래서 보이는 면을 위에 쓰는 걸 추천해요. 제발 부탁인데 이상하게 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그 보이는 거를 아무 데나 상관없어. 이 뒤에다 놔도 상관없고 앞에다 놔도 상관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두셔야 안 헷갈린다고요. 이거를 고민을 안 하고 풀면 계속 헷갈리게 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B 위에 있는 게 A예요. B 위에 있는 게 A고 M 위에 있는 게 N이니까 여기 N이라고 했어. 그럼 N이랑 누구랑 만나? L이랑 만나겠지. 그래서 N이랑 L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둘르면 K랑 A랑 당연히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K랑 만났어요. 그리고 J는 이제 마지막에 B랑 만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알파벳은 다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알파벳도 해볼게요. C, D 했고 D 옆에 누가 있어? E가 있으니까 여기다 E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 옆에는 F는 어디로 와? 여기로 오겠지. 왜냐면 K 미치기도 하니까. 여기가 F고. 그 다음에 G랑은 또 누가 만나요? E랑 만나고요. 그 다음에 H랑은 그럼 누가 만나겠어? G가 만나겠지. 그럼 그 옆에 있는 I는 마지막 C랑 만날 거 아니에요? 이름 알파벳 다 쓴 거야. 그럼 별로 안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해보시면 그렇게 안 어렵고요. 그럼 B랑 만나는 점이 알고 싶었으니까 사실 J였던 걸 알잖아요. 그래서 4번에 점 J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고 어떻게 하면 그림이 바로 이해가 될지를 고민을 해서 잡아보는 걸 연습하셔야 되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고민한 다음에 결과를 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은요. 정육면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만든 정다면체를 구하세요 했는데 정육면체는 면이 6개잖아. 정육면체는 면이 6개야. 근데 이 면의 한가운데에 점을 연결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6개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꼭지점이 6개가 되는 정다면체가 뭘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럼 꼭지점이 6개가 되는 건 정팔면체잖아요. 그래서 답이 정팔면체예요. 고민해보세요. 넘어와서 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은 했어요. 돌려서 만들 수 없는 각이 져 있는 걸 고르면 돼서 답이 4번입니다. 4번은 다면체예요. 얘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와서 1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요거 점이 이렇게 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도 이렇게 돌 거고 이 큰 점도 이렇게 돌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 가운데가 삥 비어 있어. 그래서 뭔가 원뿔대긴 원뿔대인데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 원뿔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게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왼쪽 잠깐 넘어가서 그림 보고 올게요.
여기 2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혹시 5번이랑 헷갈렸을까봐 선생님 5번만 그려주면 5번은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얘를 이렇게 생긴 도형을 이걸 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야 이 모양이 나와요. 왜 그런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1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은요.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9 있죠. 9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9를 회전축을 포함하면 원이고 원뿔 있죠. 원뿔.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일문삼각형이고 원기둥은요.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잡으면 직사각형이고 원뿔대는요.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반구는 돌려서 이렇게 반구 돌려서 만들 때요. 하는 거 하면 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1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2번은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애를 회전축을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대요. 이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어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성면으로 잘랐다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리면 이게 원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려면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단면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딱 요거에 딱 2배만큼 되는 거거든. 요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밑면의 넓이가 6이고, 밑면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8이니까 넓이는 48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13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 뭐야? 13번은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럼 얘 돌려서 만들면 원뿔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되는데 얘 원뿔대인 거 맞고 밑면끼리 평행하는 거 맞고 회전축은 무수히 많은 건 아니고요. 회전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회전축이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긴 단면 원인 거 맞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사다리꼴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14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이 있는데요.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어요.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이 큰 그림으로 해볼게요. 자, 이 원뿔을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생기고 요 밑에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3cm짜리거든요. 요 둘레는 3, 3, 6파이가 됐어요. 요 둘레가 6파이라서 여기도 얼마냐면 6파인데 요만큼이 얼마냐면 6파이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호의 길이가 여기가 9잖아요. 그럼 요 중심각을 찾으려면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라고 했을 때 이게 6파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360분의 x가 3분의 1이라 x가 12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12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둘레 있잖아요. 밑면의 원의 둘레 원주. 그 원주가 이 부채꼴 옆면의 호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기억하셔서 그 우리 원과 부채꼴에서 했던 그 중심각 찾는 공식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15번 문제 풀이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15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직사각형의 가로가 10파이일 때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거든요. 그럼 사실 얘가 10파이면 요 원주의 둘레도 원주가 10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름이 10이 됐어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반지름은 5c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변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5, 2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5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은 일품 다면체와 회전체의 핵심 기출 문제풀이 해본 건데요. 반복해서 조금 들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